오늘 발표 종목은 오태양님의 신한알파 리츠고요. 수소팀에서 발표 종목은 종목이 아니라 산업계와 종목군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수소팀에서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가 안 끝나서 다음 주 모임에 저희가 종목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임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PPT를 좀 오늘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한테 저희 청투모 교육 모임에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자산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좀 몇 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식시장에 총 2200종목의 종목이 있죠, 기업이. 그 중에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는 좀 공부를 해서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하니까 그 2200종목을 다 우리 유니버스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 한 220종목 10% 정도의 가장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뭔가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 다음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이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학재단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변중희 님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잠깐 변중희 님이랑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좋은 기업, 제일 좋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다 있어요. 제가 분산 투자에 대한 글을 쓰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집중 투자가 최고야.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등 학생에게 장학금을 몰빵해서 줬을 때 그 학생이 잘 돼서 들어오는 리턴이 상위 10% 학생들에게 분산해서 주는 것보다 클까요? 그게 매년 계속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해는 그 학생이 자살로 끝날 수도 있고, 그 학생이 사고 살 수도 있고, 그 학생이 일탈로 빗나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서 다시 기부금으로 리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위 10% 220종목에 우리가 균등 분산만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리턴 값이 1등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는 확률이다, 확률적 사고를 해보자라는 주제로 잠깐의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말인데,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 2배를 벌고 뒷면이 나올 때 모든 돈을 다 잃는 게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 11%를 벌고 뒷면이 나오면 5%를 잃는 게임에 비할 때 단기적으로 한 3번 연속 앞면이 나오면 엄청 신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10번 성공해서 11번째 실패할 때 모든 돈이 날아가는 게임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1등 기업에 집중할 때는 결국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10년, 20년 성공해도 마지막에 한 번 실패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확률적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크게 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닌 확률 게임입니다. 포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커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포커를 예측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한두 판 이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뭐가 나왔는지 패를 예측을 해서 내 패보다 낮을 거야 라고 예측해서 한두 판에 이길 수 있는데, 10판, 100판 하면 궁극적으로 확률에 수렴해요. 그렇죠? 그 확률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아니면 포커에서 죽고 베팅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가 예측을 해서 수익을 거두는 1차원적인 포지션, 많은 사람들이 이런 1차원적인 포지션에 지금 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1차원적 포지션으로 했을 때는 주가 예측에 성공해요. 이 주식이 오를 거야 라고 예측에 성공했을 때는 수익이 납니다, 실제로. 근데 주가 예측에 실패하면 그냥 손실이고 끝이에요. 그쵸? 이게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주가 예측의 수익이 훨씬 더 크고 주가 예측 실패의 손실이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확률적 사고를 한다면,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 강의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도, 위험자산이 상승할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수익이 나겠지만,
손실을 볼 때는 그 손실을 일부분 방어할 수 있는 중립 포지션에서 우리의 손실을 방어해 줄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우리가 확률적 사고를 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앞으로 결국 투자해야 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거나 아니면 좀 이론적으로만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은혜님 투자를 하신 지 이제 몇 달 되셨잖아요. 네. 고은혜님의 전체 총자산 중에 주식 투자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80%라고 하셨는데 저는 80%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고은혜님이 집, 차, 고은혜님 집에 있는 가전, 가구, 은행 예금,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 대비 주식 투자 비중이 80%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몇 퍼센트 정도 되실까요? 1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러실 거고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주식 비중으로는 뭐 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지 말고 고은혜님이 투자하고 있는 그 금액이 총자산분의 몇 퍼센트 정도 되실까요? 그것도 한 10% 정도 되시나요? 그럼 주식 100%라는 소리예요, 사실상. 네. 다들 좀 가능한 모든 금액은 투자에 들어가 있나요?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위험자산 비중이 그럼 얼마나 되세요? 거기에 이제 주식이 70%. 70%? 지금 거주용 부동산, 차량, 그 외에 모든 현금을 다 통털은 자금의 한 70~80%가 투자 자산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70%가 위험 자산에 들어가 있고 부동산은 없고 네. 지금 부모님 집에 부정하고 차량만 지금 생각을 못했네요. 상당히 큰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은 사실 이 주식 투자에 올인해가지고 8배 수익을 내는 이 투자가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수익이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여기에요. 왜냐하면 주식 20%가 안 돼요. 자기 총자산분에. 그래서 실제 생각해보면 주식에 정말 많은 돈을 담고 있는 것 같아도 내 계좌에 있는 5천만 원 중에 그냥 4천만 원이 주식인 거지 내 자산은 사실 5억은 있어요. 30대 직장인으로 생각해보면 물론 5억까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하면 여기 있는 분들 신용대출이랑 뭐랑 다 하면 최소 1억은 더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주식 20%와 현금 80%인 일반 사람들의 투자가 아니라 진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투자에 쏟아서 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수익은 더 높을 거예요. 내 총자산분의 수익, 내 계좌의 수익은 당연히 위험자산만 가져가는 게 높겠지만 내가 5천만 원으로 1.5배 벌어봤자 7,500만 원이지만 내가 5억으로 4배 수익을 내면 얼마죠? 20억. 그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있는 이유도 이거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산수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 자기 계좌와 자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는 것을. 그럼 그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내심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비중이 지금 딱 거기에 멈춰 계실 거예요. 여러분 투자가 조금 안전해지면 안전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고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이 투자를 오래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우산과 집신을 동시에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는 꼭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해서 예측한 다음에 마치 점쟁이처럼 그걸 맞춰서 수익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대칭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수익이 50% 화끈하게 나다가 손실이 나는 40% 사실 이거를 이 손실 40%를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손실 40%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40%는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얘가 기대 수익률은 수익 빼기 손실에서 10%, 수익 15%에 손실 5% 정도 볼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도 기대 수익률은 10%예요. 근데 레버리지를 얼마나 더 쓸 수 있는가? 신용대출이며 주택담보대출이며 마이너스 통장이며 우리가
패밀리 뱅킹이면서 끌어모을 수 있는 레버리지, 그리고 V 확장이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용으로 끌어올 수 있는 돈들도 있잖아요. 그런 레버리지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얘는 2배만 써도 수익 100%로 맞출 수 있는데 손실률 80%면 사실 쓸 수 없는 레버리지예요. 손실 80% 볼 때 신용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하죠?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죠. 하지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는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 수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손실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이 정도 돼요. 실제로 한 6배 되는 것 같아요. 제 투자 자산에. 여러분도 제가 이게 짧게 얘기했는데 확률적 사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의 예측이 맞을 확률은 없어요. 아니, 맞을 확률은 결국 확률에 수렴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맞춘다 하더라도 우리가 틀렸을 때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그리고 자산 배분으로 양방향 포지션에 우리가 각각 투자하는 방법과 그리고 레버리지를 더 크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